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독자 가족을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독자 가족 개입은 먼저 건강한 경계 설정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조 모임 연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족 전체를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 리시 체계죠. 가족 전체를 개입해서 가족들에게 구조적인 가족 치료를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 패턴을 확인하고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다세대의 가족 치료가 있는데, 대를 이어서 중독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 혹시 내력이 있다면 과거 세대와의 관계 패턴을 탐색하고 해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중독의 본질과 회복 과정에 대한 가족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역할을 서로 이해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지지망 및 자원 연계도 필요한데, 중간 체계 개입이라고 하죠. 학교나 기관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을 연계하는 거죠. 가족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결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조 모임을 활용하는 게 좋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은 알라몬, 마약 중독자 가족 모임은 나라몬, 비전문적이지만 강력한 지지체계를 제공하는 자조 모임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와 연계를 하여서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법률 및 재정 상담도 필요합니다. 중독 문제는 결국 빚, 채무, 이혼 이런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와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연계하고, 또 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같이 연계를 해줘야 됩니다. 가족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평생교육사가, 학교, 또 직장, 또한 기관,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이런 서비스와 연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기관, 무슨 군청이라든지 시청 이런 것과 연계하는 것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서 심리적인 안정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통합적 개입 프로토콜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가족 개입은 즉흥적인 일시적인 개입이 아닌 전반적으로 추수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먼저 사정합니다. 부모 세대부터 이게 발생이 됐는지 가족 역사를 살펴보고, 이 가족의 강점과 위기 요인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현 가능한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를 이 가족들이 합의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역할을 분석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교육 훈련 등 소통 훈련을 실행해서 개입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 자원 및 지지망을 연결합니다. 필요하면 자조 모임도 참여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해서 검토하고 계획도 수정할 건 수정하고 추수 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위기 개입 계획은, 이런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재발을 하지 않는 것, 또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 또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족들에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계획에 수립할 때 포함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중독자는 재발 예방 교육이 중요합니다. 중독자의 재발 징후를 가족들이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시켜서 가족 구성원 역시 자신의 정서적 개발, 공동 의존 재발,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도와주는 역할, 내가 사고 쳐서 뭔가 관심을 나한테 끌는 역할, 이런 공동 의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것에 주의하도록 돕습니다. 회복 중심 환경을 조성합니다. 즉 중독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가족이 건강한 활동, 운동, 취미, 가족여행 이런 것을 함께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활동이 있도록 부부여행, 부부운동, 부부취미가 같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하면 다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엄마가 그 아빠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죠. 믿고 궁극적으로 가족복지 차원의 개입은 이 중독자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이 상처 입은 가족 시스템 전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보다 이전에 더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으로 재탄생하도록 돕는 데 목표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료 적용과 변화 지표입니다. 개입 전후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정 단계와 개입 직후의 지표를 변화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만족도와 함께 지표와 함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이 쓰는 지표는 가족 기능 척도 KPS, 가족 응집성, 식구들 간의 친밀감 말하는 거죠. 경계 명료성, 뭐 엄마와 자녀 간의 관계가 너무 강하다든지 부부 관계가 너무 떨어져 있다든지 하는 경계를 살펴본다는 거죠. 저력 행동 감소, 공동 우전적 행동, 대신 책임지고 나가 사고치고 관심을 나한테 끌고 내가 뭔가 성과를 이뤄갖고 식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이런 걸 평가합니다. 변화 지표로. 이거 하는 이유는 이 재발 예방 교육을 위해지만 어떤 폭력적인 상황 또한 또 위기 상황, 뭐 자살 시도라든지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때 어떻게 할지 이런 사례를 보면 계속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될 사항은 윤리적, 문화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가족 개입 과정에서는 자율성 존중, 비밀 보장, 낙인 최소화,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족 개입 과정에서는 자율성 존중, 가족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비밀을 보장해주고, 매우 중요하죠. 낙인을 최소화하고, 이 비밀 보장 원칙에는 어떤 것이냐면 진짜 생명이 위험할 때는 가족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건 비밀 보장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동 학대나 생명에 관련된 것은 가족들에게 오픈하고, 특히 보호자한테는 오픈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낙인 최소화, 낙인 효과가 뭔지 아시죠? 이 사람 중독이라네 하는 걸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중독자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남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남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아동보호는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 결정권 존중과 비밀 보장. 가족 구성원 각자의 참여 여부 결정권을 존중합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 그걸 존중하는 거죠. 법적 요구의 모든 상담 내용에 철저한 비밀 유지입니다. 법적으로 뭔가 공문이 와가지고 뭐 해라, 그러면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사례를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부부가 이혼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한 거예요.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신고를 한 거죠. 그 폭행한 거를 자녀가 봤기 때문에, 이제 아동 학대로 포함돼서 자녀 앞에서 때렸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시댁에서는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제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님, 시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얘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집에서는 보내줘야 될까요? 아니면 안 됩니다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이럴 때는 법적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를 좀 만나겠습니다 하면 만나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공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런 아버지 폭력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 그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일을 개입할 때,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전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경찰이나 법원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해서 나온 공문에 의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안 되면 보호자한테, 엄마한테 그 관련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보내주라고 요청해 주세요. 그 공문에 의거해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말만 듣고 뭐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이를 데려갔다는데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공문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낙인 최소화입니다. 중독자다 이런 부정적인 용어는 사용을 지양합니다. 강적 관계에 기반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문제를 병리가 아닌 상황 적응 노력으로 재해석합니다. 물론 이거를 병으로 봐야지 그냥 단순한 문제다 이렇게 해결하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중독은 특히나 이 병으로 봐야지 이게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동 보호 원칙이 있습니다. 가족 개입 시 아동의 안전 이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쉼터나 보호기관에 연계해서 아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또한 아동 학대 및 방임 지구가 의심만 돼도 신고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게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는 담당 기관이기 때문에 의심만 돼도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긴가민가 싶으면 신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처벌받게 되고 벌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만 돼도 신고하면 신고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심만 돼도 신고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 센터장님한테 지금 이 집에서 무슨 학대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들었어요. 센터장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진짜인 거 아닌가. 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처벌받거나 하지 않거든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 상담하고 확인하고 조사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신고하는 걸 많이 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 학대가 또한 방임이 의심된다. 그래도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의 부모와 방지 및 역할 조정. 이 말은 자녀가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경계가 깨진 거죠. 자녀가 부모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 부부간의 문제를 자녀가 해결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경우, 이런 거를 역할을 조정해서 그 역할을 부모가 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는 부부관계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만약에 다문화 가정이다, 이런 가족 문화적 배경에 따른 가치관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서구 개인주의 모델의 획일적 적용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개인주의 모델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해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하죠. 사회복지에 최소한을 접근하는 게 미국입니다. 뭐 가족 간의 문제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최소한의 위기상황만 내가 개입하겠다. 이게 미국의 사회복지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가족 문제를 사회에서 책임질 어느 정도 분야는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연계가 필요한 거죠. 해당 가족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개입 전략을 맞춤형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다른 이야기도 계속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가족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독자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개입 방안입니다. 자, 가족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역기능적 역할을 하는가? 역기능적 역할은 이게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가려는 게 항상성이거든요. 문제 있는 채로 살고 이대로가 편하다. 이대로 살고 싶다. 힘들어도 힘든 대로 살겠다. 그냥 술을 계속 마셔요, 아버지가. 중독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하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안 바뀌려는 거. 그 다음에 공동우전. 누군가 뭔가 해결해줘요. 계속 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지원해주고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빠가 중독에 빠지면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이게 누구의 문제죠? 아버지의 문제죠. 엄마, 할머니의 문제나 할아버지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나 자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이 직면하도록 도와주고 해결해 준 게 답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웅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희생양 역할을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특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거. 우리 식구들은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아버지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무슨 역할을 한다? 죄력자. 행동을 감싸고 대신 책임지고 대신 갚아주고 문제를 감추고 중독자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합니다. 사고를 치고 뭔가 문제가 나타나도 대신 이 사람이 해주니까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영웅 역할. 우리 식구들의,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과도한 성취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기 때문에 막 상 받고 막 잘 나가니까 그 아버지 문제는 쑥 들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상을 받거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이 자부심을 내려고 애쓰는 거죠. 이것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희생양. 가족의 모든 분노, 이게 그 사람한테 집중됩니다. 가족이, 이렇게 아버지의 중독 문제가 본인 아버지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얘한테로 집중되는 거죠. 관심을.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문 사고를 쳐가지고 누굴 두드러 패고 하면 문제하러 낙인찍혀서 얘 때문에 할머니가 학교를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족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버지의 중독 문제인데 이 행동에 관심사가 일로 쏠리니까 여기에 희생양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역할별 영향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떻게 유지된다?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 우리 식구가 아버지니까 만성적으로 유지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조력자, 문제를 해결해줘요. 도박 문제, 돈 갚아줍니다. 그럼 당사자는 이 책임에서 빠지게 되죠. 회피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막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이 문제는 부정하게 됩니다. 현실이 외면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악순환이 안 깨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고를 계속 쳐요. 비난은 혼자 아버지 문제를 얘가 욕먹어요. 관심을 이 사람이 받아요. 희생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어가진다는 거죠. 이런 가족 항상성. 항상성은 뭐냐? 계속 유지하려는 거. 이게 좋은 상태든 나쁜 상태든 계속 유지하려는 게 항상성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역할이 고착된다는 거죠. 중독자 가정은 이 변화되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익숙한 역기능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항상성입니다. 이 역할을 지키기 위한 행동 패턴이 고착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위기신호가 나타났어요. 역할이 자동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뭔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거짓 안정으로 일시적 균형이 회복됩니다. 엄마가 대신 갚아주고 뭐쩌고 하면 이 문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역할이 고착 및 문제는 강화됩니다. 이게 역기능적 항상성이다. 고통스럽더라도 이게 고리가 계속 반복된다. 이게 가족들이 하고 있는 공동 의존의 핵심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본인들의 삶은 돌보지 못하고 그 중독된 사람의 삶에 휘둘리는 역기능적 관계 패턴이죠. 이 가족들의 특징은 타인 중심성이 있습니다. 내 욕구보다는 중독된 아버지의 기분과 필요를 우선시하죠. 또 나가 안 돌봐주면 누가 돌봐줘 하는 생각으로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나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 과도한 책임감. 그 다음 통제 욕구. 그 사람 삶 전체를 내가 감정, 기분 나쁘고 행동하고 이걸 다 책임져야 된다고 믿고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되나요? 안 고쳐집니다. 실패하며 좌절감과 무력감을 키우게 되는 거죠. 해봤더니 또 반복돼요. 무력감, 또 반복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 욕구를 억압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내 지금 힘든 거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억압한다. 그냥 무식 기쁜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꾸겨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나가 지금 원하는 거, 내 느끼는 거, 내 감정 이거는
표현하면 지금 난리 날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감정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나 돌보는 거는 죄책감입니다. 지금 나 챙길 때야? 이렇게 느끼면서 나한테 뭔가를 하는 것은 어색하죠. 왜냐면 지금 앞가름하기 힘드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존감도 떨어져요. 나 같은 놈이 내면의 낮은 자존감과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채우려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이런 말을 들음으로써 희생적인 노력을 하지만 결국 상대가 이 사람을 의존하는 의존성만 키우는 결과가 나와서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입해야 되냐, 중독가족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된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중독자 본인이 책임인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가족들이 상대에게, 그 아빠에게 책임을 돌려줘야 돼요. 현실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나는 아버지의 중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것은 아버지의 몫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영역, 내 행동, 내 건강, 내 신체 건강, 내 회복, 이거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조력을 중단하고 끊고, 아버지의 감정, 생각, 행동,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영역인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잔인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조 모임을 연계하는 거죠.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해줘야 될 역할입니다. 이 중독자 가족들이 고립감을 벗어나서 유사한 경험 가진 사람들끼리 스스로 이야기 나누고 비밀을 보장하면서 안전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뭐 정서를 서로 지지받을 수 있는 거죠. 서로 같은 가족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라노는 알코올 중독 모임이고, 이제 그 마약 중독 모임도 있고, 이제 도박 중독 모임도 있고, 그런 데다가 연계받아서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시적 가족 전체로 개입하는 것은 가족 교육이죠. 나의 전달법. 자기 감정 전달하는 방법 배우고, 경청하는 방법 배우고, 감정 표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을 재설정해야 된다. 가족 간에. 우리 집에서는 술을 먹지 않는다. 뭐 방 안에서 부부끼리 싸울 때는 뭐 어떤 이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 건강한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간에 무의식적으로 있는 규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몰랐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아빠가 말할 때는 누가 끼어들지 않는다. 끼어들면 난리 난다. 뭐 이런 규칙이 계속 이어왔던 모르는 규칙이 있다고 하면 이게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회 지지망 및 자원 연계죠. 중간 체계 개입입니다. 학교나 직장 이런 기관과 연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센터, 중독관리센터, 사회복지관 이런 서비스와 연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독 문제와 관련된 법적, 채무 관련이나 이혼 이런 것도 같이 상담하고,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전문가와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가 연결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합개입 프로토콜 요약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정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목표를 정하고 개입하고 연계하고 평가하고, 연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재발 방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기상황. 이 위기상황이 있을 때, 위기상황이라면 무슨 다시 또 재발하고 아니면 폭력이 일어나고 자살 시도하고 이런 것이 있을지 잘 보고,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회복지사가 계획도 수립하고 이 가족들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중독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해야 됩니다. 즉 가족들이 운동이나 취미나 여행 같은 걸 함께 하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독자 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이 상처 입은 가족 시스템 전체를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 그 전에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정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잘 살펴보시면 이 가족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족으로 이 중독 가족이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 도와준 역할만으로 그렇게 되는가? 가족들은 항상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해결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힘들어도 내가 감싸고 내가 대신 해결해주고 나는 좀 저기 하더라도 그냥 뭐 중독된 누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감수하면 된다. 아니면 내가 다른 일로 내가 성공하면 된다. 그러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